아래 링크 하단 클릭하시면 카카오톡 리딩방으로 행복나눔 가족방으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시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리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샌님입니다. 자, 오늘도 그렇고 그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 대표적으로 많이 좀 흐르는 모습인데요. 그건 나중에 뒷부분에 설명을 좀 드리기로 하고, 자, 환율이 계속 상승을 하면서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왔는데 그 1200원을 찍을 것이냐, 그것이 좀 중요한 어떤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율이 좀 많이 다운이 좀 된다면은 외국인의 어떤 매도세가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지수의 자리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저점, 행보 박스권의 어떤 저점에 있는 어떤 그런 자리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 친구가 이 저점을 지켜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한다면은 121선까지 터치를 받을 수도 있고, 이 121선마저 지키지 못한다면은 거의 한 3100포인트 정도까지도 하락할 수도 있다. 예. 뭐 하락을 하게 되면 그 전에 저점까지 계속 관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모릅니다. 자, 이런 자리를 만약에 지켜준다면 행보 박스권 하단에서 또 상단으로 갈 수도 있다 라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또 이 저항대까지 오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뭐 이런 상승하는 자리에서는 또 여러분들께서 또 재미있는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봤자 뭐 그렇게 하더라도 뭐 글쎄요, 한 일주일 정도 뭐 재미있는, 그냥 뭐 일주일 연속으로 상승한다 이런 어떤 얘기가 아니라 뭐 한 10일 중에 한 5일 6일 정도는 또 그래도 좀 재미있는 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합니다. 자,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사실 뭐 21선 터치 한번 했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이 친구가 코스닥에서는 매도세가 그렇게 크게 없지만 이 친구가 이걸 한번 뚫어준다면은 또 괜찮은 어떤 흐름이 나올 텐데, 외국인이 기관에서도 계속 매도세가 나오게 된다면 뭐 사실 이제 매매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에서 어떻게 이제 매매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송이 조금 길더라도 조금 지켜보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먼저 이제 삼성전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최근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다운되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저점까지 매도 사실 깨버리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8,000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해라 라는 전략을 계속적으로 드렸는데 아니 다를까 78,000원을 깨버렸습니다. 지금 하단에 보면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어떤 거래를 보시더라도 뭐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던져버리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싸니까 한번 사봐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사도 괜찮습니다. 사도 괜찮은데 장기전보다는 바닥권이 형성될 때 매수해서 다시 또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외국인들이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이용한 어떤 지수의 견인 역할로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된다면 바닥에서 샀을 때 반등할 때는 다시 반등을 할 때 여러분들께서 수익으로 매도를 하는 어떤 그런 매매를 하셔야지, 보유하고 쭉 가는 어떤 매매보다는 반등할 때 수익 챙기는 매매를 좀 하자라는 어떤 그런 전략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하이닉스도 저점을 깼습니다. 11만 2,500원을 깼고 지금 오늘 10만 500원을 종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 자리가 저점일지는 아직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요, 사실 모르겠습니다.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래도 시원하게 한 7만원대까지만 좀 내려와 준다면은 다시 또 바닥을 형성하는 자리에서
또 사서 또 한 10만원, 13만원, 그리고 또 한 14만원, 15만원까지 한번 가져가 봐도 되는 그런 어떤 대형주들은 이런 큰 박스권 매매를 좀 하시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 뭐 10억을 넣어도 거의 뭐 3억 버는 건 몇 달 만에 벌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매매를 좀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자, 최근에 보면 각종 뉴스에서 유사 투자 자문 관련 카카오톡 리딩방 확정 수익률을 공지하고, 예, 그 수익률이 나지 않았을 때는 환불 처리를 해준다라는 어떤 그런 멘트들. 그래서 이제 피해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확정 수익률을 195%를 주고, 뭐 300%를 주고, 한 달에 그렇게 수익이 나지 않으면 환불을 해주겠다. 그 진작 또 환불을 한다라고 하면 이벤트 가격으로 입장을 하셨기 때문에 환불할 시에는 그 이벤트 가격이 아니라 원금을 그대로 따져가지고, 예, 정상적인 회비를 따져서 차감을 하고 남은 어떤 금액을 환불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데, 그럼 받을 돈이 얼마 없어요. 1년 계약을 만약에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600만원이든 1200만원이든 1년 계약을 한다. 자, 그렇게 되면 뭐 한 석 달 정도 이용했다가 수익이 안 났다, 계속 힘들어지고 있다, 원금마저 계속 까먹고 있다, 그런 상황일 때 돈을 내주세요, 환불하렵니다 라고 하면 받아갈 돈들이 몇 푼 없어요. 네. 그래서 확정 수익을 갖다가 공시한다. 어떻게 확정 수익을 만들죠? 시장이 이런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시장이 이런 상황일 때는 저렇게 매매하고, 시장이 또 저런 상황일 때는 이렇게 매매하고, 완전 무당신처럼 막 빠져나가면서 그렇게 확실하게 매매가 가능합니까? 저는 그거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확정 수익이라는 건 없다 생각합니다. 주식이 무슨 은행도 아니고 무슨 확정 수익입니까? 맞지 않습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고 지속적으로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 예. 그렇게 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매도세가 나오는데요. 계속 매도입니다. 이 보세요, 이거. 계속 매도세입니다. 이 보세요. 예. 외국인도 뭐 기관도 계속 연기금부터 다 팔고 있습니다. 이런 장에서 무슨 확정 수익을 준다라는 얘기입니까? 예. 가격이 비싸면 여러분들께서는 수익이 잘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무슨 가격이 비싸면 수익이 잘 난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특히 연세 드신 분들요. 예,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안 돼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확정 수익, 그리고 막 그런 어떤 것들을 강구해서 이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피 묻은 돈을, 예, 매매하는 그런 어떤 유사 투자 자문은 사실 우리 좀 프로답게 그래 좀 합시다. 예, 프로답게, 예, 그래 좀 합시다. 프로답게 좀 하고, 예, 전부 다 뭐 돈 한번 벌어서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을 이용을 해서 그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줘서 되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뭐 또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또 혼자 열받아가지고 막 또 막 톤 올라가고 욕 나가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그만하도록 하고, 자 그러면 자, 지금 이런 장일 때는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되나? 어떤 종목? 뭐 종목을 저도 그래요. 종목 추천을 하는데 뭐 이런 장에서 뭐 지금 거의 한 4, 5년 만에 이런 어떤 진짜 뭐 어설픈 장, 뭐 진짜 이 물량이 나오면서 뭐 추천하기가 겁나. 뭐 무조건 흘러내리니까. 이 상승을 해야 되는 자리에서 뭐 무조건 흘러내려 버리니까 겁난다는 거지. 근데 또 이 종목을 추천했는데 이 추천한 종목이 또 매수를 해서 또 보유를 하고 있고 전략을 받으려고 대기 중인데 또 추천 종목을 내면 종목만 늘어날 뿐이다 이거지.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3개에서 5개 정도만 종목을 보유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의 시장에 대한 어떤 지수의 어떤 제 생각은 긍정적이지가 않다, 부정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물려있던 손실 중이던 종목이 상승할 때
뭐 수익권에 오거나 보합권에 오게 되면 비중을 줄여놓거나 수익권에 오게 되면 현금을 확보하고 현금을 챙기는 어떤 그런 매매, 짧게 치는 매매를 좀 하자라고 했습니다. 예. 지금 좀 쉬어가면 좀 좋지 않을까요? 좀 쉬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예, 좀 쉬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시장이 이러면 좀 그냥 놓으세요. 예, 그냥 주식 조금 한 일주일, 이주일, 삼주일 이렇게 조금 하지 마시고 좀 휴식을 합시다. 휴식을 하세요. 예, 휴식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장에서도 나는 돈 벌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예,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자, 최근에 여러분들 제가 매매하는 걸 쉬운 것들을 좀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보면 이 등락률이 있어요. 예, 굉장히 쉽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락률이 있습니다. 오늘 뭐 원방테크 이런 친구들 뭐 에코프로 HN 뭐 원방테크 일단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어우, 뭐 이만큼 엄청나게 갭을 띄워서 힘이 들어온 모습입니다. 맞죠? 자, 다시 또 딴 거 한번 봅시다. 에코프로 HN 한번 볼게요. 차트. 어우, 이런 것들은 잡기가 좀 그래요. 예, 잡기가 굉장히 부담이죠. 만약에 이 종목의 주체 세력들이 만약에 꺾기 시작하면은 그대로 물려버리는 어떤 그런 상황이 연출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패스하시고, 방금 보셨던 그 원방테크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이 저항대를 강하게 완전히 다 돌파를 한 어떤 그런 힘이 들어온, 강력한 힘이 들어온 어떤 종목들입니다. 네, 이런 종목들. 네. 이 종목들을 언제 사야 되냐? 내일 따라잡는 게 아니에요. 네, 하루 이틀 이 친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조정을 한번 기다려 보시라라는 거죠. 조정을 기다려 보시고 뭐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이 있다가 한번 사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어떤 매매 테크닉이다. 뭐 최근에 힘 들어왔는데 자, 이런 종목들 한번 보세요. 좀 더 크게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런 종목들 한번 보세요. 이런 종목들 상한가 치고 그 다음날 고가가 아스텍 WB인데요. 이게 8월 6일 날도 18% 상승을 했네요. 그리고 조정을 이렇게 한번 줬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정을 이렇게 줬죠. 네, 조정 이렇게 주고 그 다음날 보세요. 하락하지 않고 딱 멈췄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16% 상승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좀 더 크게 봅시다. 자, 등락순위 보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지속적으로 상승한 종목보다는 계속 행보로 가다가 아니면 하락 추세로 가다가 행보 추세에 오다가, 자, 차트로 한번 그려드릴게요. 자, 행보 추세로 막 이렇게, 자,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뭐 이렇게 뭐 행보 추세로 이렇게 행보 박스권 이래 오다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힘이 들어온 종목들이죠. 그러면 거래량이 하단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뚝 솟아 있겠죠. 맞죠? 그러면은 이 친구를 바로 따라잡는 게 아니라 조정을 한번 보라는 거죠. 이 친구 조정 난 것처럼 보라는 거죠. 기다렸다가 빡 사는 어떤 그런 매매들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승률이 좀 강할 겁니다. 이런 장에서만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최근에 힘이 들어왔던 싱싱한 종목들이라는 얘기입니다. HLB제약 이런 것들도 자 한번 보세요. HLB제약 이렇게 힘이 강하게 들어왔고요. 그 다음날 보면은 또 이렇게 또 조정이라기보다는 어제 종가를 좀 높여가는 어떤 스타일이죠. 그래서 한번 이런 것들은 1차 도일선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한번 잡아보고 계속적으로 가져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앞타바이오 한번 볼까요? 앞타바이오 최근에 이 친구가 이날 힘이 들어왔고요. 이틀 조정 줬죠. 그리고 바로 상승을 합니다. 오늘 12% 정도 상승했네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코스모화, 저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코스모화학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자 한번 보세요. 힘이 들어왔죠. 상승하지 않고 이틀 조정 줬죠. 자, 오늘 얼마 몇 프로 상승했습니까? 상한가까지 갔었네요. 29% 상승했습니다. 이런 매매를 이런 시장에서는 꼭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친구가 상한가 힘 들어왔고요. 조정을 깔끔하게 받았습니다. 이 뭐 조정을 깔끔하게 받았는데 밑에 매물 매도 물량의 어떤 거래가 나왔다 하더라도 사실 이 날짜가 언제입니까? 이 날짜가 자 한번 보시면 이 날짜가 언제입니까? 자 체크해 드릴게요. 이 날짜가 언제입니까? 이 날짜가 8월 10일입니다. 8월 10일 날 우리가 3분 차트를 한번 보러 갑시다. 자 8월 10일 8월 10일 8월 10일 8월 10일 자 이날입니다. 8월 10일이 이날입니다. 이날인데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색깔이 빨간색은 사는 사람이고요. 파란색은 파는 사람인데요. 팔기만 다 팔았습니까? 사는 사람은 없었습니까? 사는 사람도 많이 보였고 파는 사람도 많이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1차트에서는 이렇게 음봉의 대량 거래가 나왔지만 음봉의 대량 거래가 나왔지만 3분 차트의 세부적인 어떤 그림을 봤을 때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동일한 비율로 나왔다. 자 그러면 이게 뭘까요? 물량을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 종목은 끝났다라는 것들을 사기치는 거죠. 예, 이런 데 속지 마라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조정 주고 저점 깨지 않고요. 바로 상승을 줍니다. 16%까지 상승을 딱 주네요. 이런 친구들 한번 안 좋을 때, 장이 안 좋을 때, 심심할 때 최근에 힘들어하는 놈들 중에 이런 것들을 한번 매수를 해봐라 라는 거죠. 이건 이 3일이라는 것은 어제 이런 힘이 들어왔고요. 어제 요놈이 들어왔는데 오늘 바로 저가 마이너스 1% 바로 땡겨 내놓다가 그대로 바로 슈팅을 쏘는 어떤 그런 어떤 흐름입니다. 이 30%까지 갔다가 22% 종가로 마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오늘 힘들어온 놈들은 어떤 놈들이 있을까? 아까 저 원방테크 말씀드렸고요. 자 인마들의 이제 흐름을 한번 관찰을 해봐야 되겠죠. 원방테크, 세로닉스 이런 것들 세로닉스 제가 추천을 어디 드렸습니까? 이런 자리에서 드렸습니다. 세로닉스. 그리고 이전에도 이러한 힘들이 들어왔던 날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여기까지 상승을 했죠. 여기서 욕심내서 못 판 사람들은 거의 몇 달을 가져갑니까? 여기가 거의 12월 달부터 해서 완전 힘들게 가져와서 다시 또 여기서 수익으로 매도할 수 있는. 근데 이 세로넥스가 새로운 어떤 힘들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의 흐름을 또 한번 관찰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우진 BNG 이것도 굉장히 힘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맞죠?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이제 모트렉스. 자, 모트렉스. 그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인데 이 친구도 오늘 강하게 힘이 들어온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또 하나 시스템. 이런 것도 오늘 좀 강하게 힘이 들어온 어떤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INC 이런 것들도 SOC의 이제 국책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이런 놈들도 힘이 좀 강하게 들어왔던 모습. 근데 저는 이런 힘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앞에 좀 크게 저항대가 좀 막고 있는 종목들은 좀 많이 피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굳이 매매는 좀 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어떤 전략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첫 화면에 나오는 그 아래 카카오톡 리딩 주소를 클릭하시면 방으로 입장할 수 있는 어떤 주소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방으로 입장하니까요. 입장하셔가지고 재미있는 매매 그리고 보유 중인 어떤 종목들 같이 서로 상담하면서 전략 드리고 그렇게 재미있는 매매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금요일 하루 남았습니다. 하루 남았는데요. 내일은 뭐 여러분들 지수가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크게 뭐 재미없는 장은 아닐 것 같고요. 아닐 것 같고 만약에 이탈을 해버린다 라고 하면은 사실 좀 재미없는 장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율이 1200원을 돌파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한 표가 진짜 정말 그 말이 제대로 맞아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외국인의 어떤 매도세가 다시 매수세로 전환되면서 지수를 견인하는 어떤 그런 기준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